특별검사 질문 중에 그 특별검사 조사에서 포고령 받은 사실이 있다,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그렇게 된 이유가 그 변호인하고 동석해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을 퇴장시키고 피고인과 그 조사하는 담당 검사가 CCTV를 열람한 다음에 피고인이 이제 변호인하고 상의를 따로 하신 거죠. 네,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. 그때 그 동석한 변호인이 뭐 모든 것이 다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하면 뭐 전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서 포고령은 받았다고 이렇게 진술을 바꾸신 건가요? 그 하나의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다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? 아까 그 CCTV를 보면서 한 6명 정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포고령을 다 만약 읽었다면 또는 뭐 소유했다면 그거는 당연히 저 CCTV에 나오는 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냐 하는 거. 그 다음에 또 김영호 장관의 그 진술 조서를 뭐 보여준 거,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좀 적용이 돼서 제 개인적인 그런 거는 그 아니지만 그냥 저 포고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게 진술을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기억을 바탕으로 번복하신 거면 그 포고령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까? 포고령을 받은 사실이? 저는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다시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?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에 충실하게 그렇게 하고 모든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게 저의 이러한 그 앞으로의 모든 그 상황에서 생활에서 좀 떳떳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포고령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다가와서 바꾸신 건 아니고요.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.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뭐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뭐 국회 탄핵소추, 뭐 예산 삭감, 뭐 이런 폐악질 때문에 국정이 마비된 상태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? 그와 뭐 유사한 말씀도 좀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.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? 저는 정확히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는 거기에서는 들은 것 같지 않고요. 그 다음에 12월 12일 거기에 왜 비상계엄을 했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대국민 담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. 저는 뭐 거기에 그런 그 국정의 마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럼 당일날 피고인이 들으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든 계엄 선포 사유는 정확히 뭐였습니까? 지금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물론 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정이
좀 마비되지 않냐 하는 것이 제일 저는 큰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그 다음에 그 헌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판결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은 뭐 계엄으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. 그런 그 판결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피고인께서는 지금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입장이시고, 지금 또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데, 그 비상계엄 선포 반대는 차치하고,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한 국정 마비나 뭐 국회 폐악질, 이런 것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? 저는 그런 것들은 결국 정치적인 대화, 타협 이런 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. 물론 비상계엄이라는 그러한 그 제도가 우리 안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뭐 필요한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그러한 그 정치적인 이러한 문제 내지는 국정마비라면 그거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. 그러기 위해서 더 국정을 맡은 분들이 노력해야 한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 질문의 취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데 공감이나 뭐 동의를 하셨습니까? 그러한 것들이 저 외견상 나타나는 국정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다소 뭐 초래한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그거의 해결 방법은 그거는 비상계엄은 아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피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결 방법이 비상계엄이 될 수는 없어 보이는데, 사실 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런 교착 상태가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된다고 설명했습니까?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 안 하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에 더해서 추가로 뭐 다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한 게 있습니까?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신 거는 들으셨죠? 대통령이 그러신 겁니까? 제가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언에 그렇게 하신 건 들으셨습니까? 국무회의를 하려고 하고 계셨다.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가요? 네,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었다. 네,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. 근데 피고인은 지금 대통령에게 뭐 국무회의 또는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보자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잖아요.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윤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? 그렇게 하세요.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그 집행은 대통령실에서 집행을 했습니다.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원래부터 국무위원들 더 부를 계획이었다면 뭐 그럴 겁니다. 뭐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습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은데 뭐 피고인의 제안이나 권유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? 글쎄요. 저 어느 경우에 보면은 여러 그 본인이 결정을 만약 하고 있었더라도 누가 와서 얘기를 하면 그거를 뭐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. 아니면은 본인이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을 건의를 받아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. 네. 공소장에 그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그 국회 예결위 나가서 뭐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냐 이런 발언을 하였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? 저는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속기록 같은 데 있으니까
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. 그러나 그 취지는 계엄이라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지,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그 계엄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국회에 대해서 뭔가 그런 거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미리 알고 얘기하지 않았냐. 제가 어디선가 그렇게 읽은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. 저는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. 지난 40몇 년 동안 없었고, 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발전 정도나 이런 걸로 봐서, 또 우리 국민들의 그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, 또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로 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로 했습니까?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. 저희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어떤 상황이 되든 더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뭐 법률상 국회 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예를 드시게 됐습니까? 누가 그렇게 그 피고인이 국회 예결위에서 계엄을 선포하면 결국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냐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. 네, 그거는 뭐 제가 법률적인 지식도 뭐 부족했을 거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엄이라는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막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거였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진술하신 게 뭐 군 병력이나 경찰력이 동원될 거라는 사실을 대통령실에서는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?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알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피고인은 어땠습니까? 저도 몰랐습니다. 그럼 아까 그 정부 서울청사 그 집무실로 복귀해서 TV를 볼 때야 알게 되셨습니까? 네. 근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비상계엄에 뭐 군이 동원되고 이런 것들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그런데 지금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만약 그런 일이라면은 그거는 현재 우리 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안 되도록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군 동원될 수 있다는 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. 그러면.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그러한 그 계엄일 때 그렇겠죠. 뭐 군사적인 뭐 문제가 있다든지. 그러나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그 군병력이나 그 경찰력이 국회에 진입하거나 뭐 진입을 통제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까? 저는 그거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피고인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, 뭐 주무장관인 김용현이나 이상민에게 경위를 확인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?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모의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저희의 뭐 정보 내지는 지식은 일체 없었습니다. 아니, 그 군 병력이 움직이는 걸 보신 거잖아요. 그런 거를 저희가 뭐 파악을 하거나 보고를 해주거나 그런 일들은 현실적으로 총리에게는 없습니다. 김용현한테 뭐 죄송합니다. 네, 아닙니다. 네, 죄송합니다.
그 TV에서 지금 군병력들이 투입되는 걸 보신 거잖아요. 네. 그럼 김용현한테 전화해서 확인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? 그 비상계엄의 선포가 되는 상황은 어쨌든 그것이 대통령이 선포를 한 거고요. 그것이 위헌이든 위법이든 하는 거를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그거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니, 제가 뭐 위헌 위법 뭐 법적인 판단을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. 지금 군병력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주무장관인 김용현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 상황이었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상황을 파악할 생각은 안 하셨다는 겁니다. 네, 그거는 계엄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 선포된 계엄을 이제 국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해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계엄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로서의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해서 뭐 제압시키거나 하는 그런 일들에는 그렇게 좀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. 물론 국민들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뭐 총리나 또 담당 장관이나 나서 가지고 그거를 당장 하여튼 중단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럴 필요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나 그런 문제도 앞으로 더 좀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잘 고쳐지면서 정말 그런 일들이 다시는 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답변